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에서 스커팅 기능을 이용해 갖고 스타일화된 나무 판자 모델링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좀 쉽게 좀 따라할 수 있게 좀 간단한 모델링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가지고 나무 판자를 스커팅을 이제 해 갖고 그럼 기본 기능만 좀 써갖고 좀 복잡하게 너무 실사화된 그거는 이제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좀 이제 테크닉적으로 좀 복잡하니까 좀 스타일화된 좀 단순한 형태를 좀 스커팅을 통해서 그 모델링하고 좀 약간 모델링을 좀 가공해 갖고 그 블렌더 내에서 간단하게 좀 나무 텍처 좀 입혀보고 좀 그런 과정을 한번 보여가지고 여러분들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요소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큐브를 하나 꺼내고 뭐 적당하게 나무 판자 형태 좀 태도로 이렇게 좀 줄여주시고요. 그죠?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이 정도. 정도를 해갖고 스케일을 보기화를 하고 항상 스커팅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스케일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줄여주시고 자, 스커팅을 이제 들어가려면 조각을 이제 해야겠죠.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지고 뭐 폴리곤을 섭디비전을 여러 개 쭉 하면 이제 폴리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 지브러시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거는 폴리곤을 많이 넣어서 이제 스커팅을 이제 할 수도 있고 뭐 다이나메시, 뭐 다이나토포 같은 그런 기능 써갖고 뭐 이렇게 스커팅 할 때마다 그런 폴리곤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그런 기능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절대적인 어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편한 대로 골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다이나 토포 기능을 이용해서 하도록 해가지고 처음에는 폴리곤이 이제 6면체 지금 페이스가 6이고 버텍스가 8개 아주 단순한 모델 있죠. 이거를 이제 스커팅을 하려면 안에 폴리곤이 이제 많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폴리곤을 막 쪼개는 그런 기능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이나토포 안에 요거를 이제 디테일링 컨스탄트 저는 컨스탄트를 하는 거를 되게 즐겨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 정도 해갖고 뭐 120, 100 정도로만 이렇게 줄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을 필요도 없어요. 먼저 제가 좋아하는 스크레이프로 해갖고 눌러갖고 이제 조금 이제 평탄화를 시키는 이제 그런 겁니다. 좀 나무 판때기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제 모서리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다듬어 볼게요. 그 다음에 뭐 스크레이 스트라이프 이런 거 좀 써갖고 예를 들면은 이런 이제 좀 깨진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잖아. 나무의 어떤 이런 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 다듬어서 해주고 그다음에 Shift 키를 누르면 이제 스무스 되죠. 스무스 되니까 이렇게 돼 있고 안쪽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모서리를 조금 이렇게 모아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노란색에 보시면 노란색이 유틸리티한 기능 위주들이거든요. 핀치 이런 핀치에 몰렸다 이제 구석 같은 데를 꼬집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갖고 좀 모서리를 조금 이제 세밀하게 근데 지금 이제 트라이앵귤레이트 그러니까 삼각형 폴리곤이 좀 약간 적은 수치가 20만 개 정도면은 그 스커팅 할 때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 수치예요. 그렇고 디테일을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지금 이제 다인토포가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계속해도 더 이상 이제 뭐 날카로워지진 않죠. 약간 거친 느낌에 계속 있지만은 그죠. 어느 정도 보여지는 핀치 같은 이런 브러쉬가 상당히 좋습니다. 핀치가 이렇게 기능하고 다시 뭐 스크레이트, 플래턴 이런 것들을 써가고 돌 모서리 같은 거 깎을 때나 할 때가 이제 스크레이프 기능이 좋아요. 지브러쉬 같은 데서는 댄 브러쉬 같은 이제 그런 훌륭한 브러쉬가 있어요. 그런 기능을 이제 담당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건 뭐 클레이 스트라이프 뭐 이 정도 이 정도 자 여기 지금 레디어스가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스무스를 해주고 뭐 여기 정도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여기 뭐 이런데 이런데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좀 쪼개진 듯한 그런 느낌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나무가 이제 떨어져 나간 그런 부분. 자, 그런데 이렇게 해주고 너무 디테일을 팔 필요 없이 이 정도 거칠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봤을 때 좀 큰 디테일이 그렇게 없죠. 큰 디테일이 없고 뭐 중간중간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넣어주는 게 이제 스타일화된 그런
느낌이라 볼 수 있어요. 좀 긴 것도 하나 이렇게 좀 넣어주고요. 긴 것도 쭉 이렇게 넣어주고 바늘을 파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어렵지 않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너무 디테일을 파고 이런 좀 사실적인 좀 리얼리티한 그런 리얼 위주의 그런 거는 조금 많은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할 거고 뭐 조금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죠. 디테일을 표현한 게. 스타일화된 거는 이제 그런 세심한 디테일을 할 것까지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다음에 요 정도면 이제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나무판 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나무 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넣어볼게요. 무수한 나무 결이 있지만은 뭐 그럴 필요 없죠. 스타일화된 거에서는 큼직큼직하게 넣으면 되니까. 어떤 걸 쓰냐면은 조금 드로우 샤프라는 기본 드로우 브러쉬의 좀 날카로운 버전. 요걸 이제 넣어볼게요. 그래갖고 스트렝스 올리고 그 다음에 레디어스도 피랍을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서 폴오프라는 요 지금 영역을 미치는 그런 브러쉬의 그런 영향력 그건데 폴오프를 좀 스무스 이런 거 하면 좀 둥글게 되고 샤프나 이런 거 좀 하면 날카롭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약간 제가 손이 이제 떨리니까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이 들죠. 조금 이거를 좀 더 날카롭게 좀 부드럽게 하려면 스트로크를 좀 스테빌라이즈 스트로크라는 걸 쓰면 좋아요. 그건 뭐냐면 긴 줄 같은 거를 좀 달고 끄는 그런 느낌이라서 G브러쉬로 치자면 레이지 마우스 같은 느낌이에요. 가지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면 뒤에 뭐 막대기가 좀 따라오죠. 그러면은 조금 흔들림 방지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힘을 주었다가 힘을 좀 빼면서 좀 날카롭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렇고 지금 약간 부드러운 선들이 이런 식으로 쭉쭉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핀치를 써갖고 이런 것들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모아주는 원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모아준다든가 좀 날카롭게 해주는 핀치를 하게 되면은 겉에 이제 튀어나오는 모서리 있는 부분을 모아주기도 하지만 안쪽으로 골로 들어간 부분도 이렇게 모아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자 이런 식으로 안쪽에 핀치를 쭉 해주면은 자 이렇게 좀 더 선명한 이제 각 그 모서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고 여러분들 원하는 부분에 그런 핀치를 써갖고 좀 더 강하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줘갖고 조금 날카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좀 모을 수도 있고 뭐 모서리 더 강하게 모아줄 수도 있고 그죠? 옷 주름을 잡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름을 잡는다 생각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핀치를 잡아서 조금 다이나토프를 조금만 올려볼게요. 130 정도 뭐 이렇게 올려서 그러면 폴리곤이 좀 더 많아지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좀 더 이제 강해질 수가 있겠죠. 30만 150 정도 조금만 올리면 트라이앵글이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그죠? 이거는 과감하게 200 올려봅시다. 그래서 더 올리면 올릴수록 이렇게 스커프팅 할 때 이런 이제 지글재글한 부분의 어떤 거친 부분이 조금 더 더 선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이렇게 예를 든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죠? 지금 이제 아까와는 다르게 이 부분이 이제 칼같이 아주 칼같이 아주 디테일이 좀 디테일이 더 높아진 것 같은데 너무 높죠? 150 정도로 다시 줄일게요. 그래서 여러분 좀 버벅이거나 이렇다면 너무 높이진 마시고 그래갖고 이 정도만 해주고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형태나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보시면 안쪽에 좀 날카롭게 모여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갖고 여러분 핀치나 이런 걸로 해갖고 여기를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앞뒤면으로 해서 나무 결을 냈고요. 핀치로 약간 이제 마무리를 해주고 나서 몇 가지 좀 요도로 이제 그 기본적인 모델링 요 정도로 이제 하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뭐 다른 이제 이왕 김에 브러쉬 좀 쓸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가지고 기본적으로 마스크 같은 거래. 근데 마스킹 같은 거는 이제 어떤 부분 제외하고 특정한 부분만 뭔가 작용을 시킬 때 브러싱을 해야 될 때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M을 누르면 이제 마스킹 이제 기능이 되었고 그다음에 밑에 쭉 브러쉬를 보면 그 마스크와 관련된 그런 게 있어요. 뭐 박스 마스크, 라소 마스크, 라소 툴 아시죠? 올가미 툴 가지고 뭐 이런 부분 이렇게 해갖고 나는 뭐 이런 마스킹 하고 싶다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검은데 부분이 이제 작용이 안 되는 부분이죠. 나는 여기만 하고 싶다 그러면 뒤집으면 되겠죠. 가지고 컨트롤 I, 그러니까 I가 인버트니까 다른 그 부분에서 컨트롤 I 하면 인버트 되는 기능이 이제 많거든요. 근데 스커프트 모드에서 이제 인버트 기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이제 스커프팅을 할 수 있는데 좀 약간 거칠죠. 가지고 마스크에 보시면 약간 스무스 마스크, 살짝 마스크 필터가 되어 있죠. 가지고 뭐 이렇게 이터레이션 이제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안에 뭐 또 따로 뭐 할 수 있겠죠. 뭐 그랩 G키 G키 해갖고 살짝만 얘를 밑으로 한번 쭉 내려볼게요. 쭉 이런 식으로 살짝만 이렇게 내려주시고 아니면 뭐 스커프팅을 해도 좋고요. 그리고 뭐 스트라이프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마스킹 기능이 이제 된 이 부분을 이제 해제하려면 Alt M M이 이제 그냥 마스킹이니까 Alt M은 이제 취소하는 그런 건데 Alt M 누르면 이런 식으로 취소가 되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핀치 이렇게 해갖고 다시 이렇게 좀 좁빗하게 조금 이렇게 모아주면은 아주 멋진 그런 또 정리가 되겠죠.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이제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다른 기능으로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라인 프로젝트. 자, 이거는 프로젝트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선을 이런 식으로 끊게 되면 저런 검은색 영역이 있죠. 지금 검은색 영역이 되어 있는 이 오른쪽 부분이 이제 요거를 잘라낸다는 뜻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위 같은 거나 뭐 어떤 여러분 하드 서페이스 같은 걸 때 되게 잘라내는 거 그런 거 할 때 이런 거 하면 좋아요. 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 하면은 아래쪽으로 되죠. 가지고 요걸 바꾸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 F를 누르면 플립 이렇게 되죠. 플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옮기고 싶다. 스페이스 키로 이렇게 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좀 이렇게 자 그러면 깎아졌죠. 그죠? 깎아내기. 깎고 싶을 때가 있잖아. 깔끔하게 그죠?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다시 깎아낸 부분을 다듬어 준다든가.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고 이걸 뭐 이 부분 깎고 뭐 다른 부분 살짝 뭐 이런 부분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라인 프로젝트에서 F 여기도 모서리 좀 깎아주고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자 나는 이렇게 여기를 전부 다 깎아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깎아버리죠. 버터 자르듯이 이제 이런 기능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뭐 박스 같은 거 갖고 와갖고 여리저리 자르면은 뭐 그런 뭐라 해야 되나 바위 같은 거 기본 형태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빨리 깎아내 갖고 이제 그런 거 할 때 저 좋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쓰는 이제 기능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얼핏 보면은 이제 전부 이제 된 것 같죠. 그래갖고 아주 뭐 디테일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전체 형상이 이제 금지형이 되니까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스타일화된 어떤 모델링 스culpting의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고 뭐 스타일화된 모델링 스culpting 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게 꼭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쓸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브러쉬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형상이 너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자연스럽게 좀 만들도록 이렇게 그랩을 해갖고 조금 이렇게 여기를 마스킹만 줘갖고 여기만 이렇게 좀 튀어나게 또 해볼게요. 가지고 지금 브러쉬들이 많잖아. 찾아가기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브러쉬 전체 메뉴를 꺼낼 때는 Shift 스페이스를 누르면 꾹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와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라소 마스크 요걸 좀 써볼게요. 그리고 라소 마스크 써갖고 자, 얘를 뭐 한 요정도 이렇게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마스크 스무스 마스크 함정고요. 그래서 또 G키로 해갖고 반전시켜갖고 지금 여기 부분 제하고 여기만 이렇게 좀 나오도록 그죠?
텍스트 만들기 기본적인 나무 판자가 됐고, 로우 폴리곤을 따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서브스탄스 디자이너, 뭐 서브스탄스 페인터를 가고 베이크를 하거나 서브스탄스 페인터에서 뭐 텍스처를 입히거나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이제 많겠죠. 그렇고 저는 제 방식대로 요거를 이제 데시메이트 해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베이킹을 하는 그런 용도로 텍스처도 한번 입혀보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이 폴리곤 있으면 이제 로우 폴리곤을 쓸 수도 있고, 여러분 이건 백업을 해두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두고요. 원본 두고 얘를 이제 갖고 왔고 얘를 로우 버전의 그런 걸로 쓰도록 할게요. 가지고 폴리곤 이제 50만 개, 100만 개 거의 뭐 50만 개 되죠. 그죠? 50만 개 되는데 여러분 데시메이트를 쓰게 되면은 요거를 매우 많이 깎을 수가 있어요. 폴리곤을. 그리고 D 하면 데시메이트 돼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쇼가 지금 1 되는데 이거 0.1로 할게요. 그러면은 0.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고 조금씩 해가는데 5만 개로 줄었죠. 그런데도 디테일은 거의 다 살아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A로 적용을 해주고 좀 기다리면 다시 한번 데시메이트를 또 적용합니다. 가지고 이걸 또 0.1로. 그리고 페이스 카운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정해주는 게 좋아요. 나는 3,000개 뭐 이런 게 좋겠다 하면은 3,000개 정도로 하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폴리곤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지금 이 쉐이드 스무스 바이 앵글로 해갖고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끄고요. 앵글을 지금 되게 부드럽죠. 30도 각도 30도가 기준일 때만 이제 그 샤프를 주는 건데 이거 15도로 낮추게 빡빡하게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좀 더 뭔가 이렇게 샤프한 부분이 남죠. 그리고 예를 들면 10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요. 샤프가 쭉 먹히죠. 샤프 먹히고 그런 아까 스culpting 했을 때 그러한 그런 디테일들이 되게 여전히 잘 살아나오겠죠. 오히려 더 이렇게 아까 폴리곤이 더 많을 때보다 좀 더 뭐라 해야 되나 여기에 뭐라 해야 되나 여기 좀 지저분하고 너무 디테일이 많은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이죠. 뭔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그래서 이게 스타일화된 어떤 기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상당히 깔끔하고 좀 더 멋있게 된 느낌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이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줄여갖고 이게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되고요. 약간만 좀 겹치거나 이런 것 좀 피하게 전부 다 선택해서 M을 해서 by distance로 해갖고 살짝만 0.01 가지고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주고요. 꽤 훌륭한 로우 폴리곤인데 상당히 좋은 그런 형태의 모델링이 생겼어요. 이걸 직접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직접 폴리곤을 믹스로 하거나 하면은 상당히 어렵겠죠. 근데 스culpting 한번 하고 그거를 팍팍팍 깎아갖고 그런 강조할 부분, 이런 선이 들어갈 부분이 이제 생기니까 되게 돼요. 이런 부분이 이제 샤프를 하면 좀 메이크 샤프를 하니까 이제 매우 깔끔하고 날카로운 그런 모델링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됐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 나무 패널을 이제 텍스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서브스탄스 페인터나 이런 데 가져가서 그러한 방법도 있겠지만 블렌더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저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뭐 여기 자체 베이크라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지고 방법은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쉐이드를 만들어서 얘한테 이제 할당을 해주면 되고 지금 아무것도 이제 없죠. 이제 이거를 사이클로 한번 봐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색깔이 되는데 스타일화된 모델링이잖아요. 그러면 텍스처 좀 스타일화된 그런 색상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텍스처가 사진 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되게 단순화된 그런 색상, 심플하게 좀 들어가는, 그리고 강조될 부분, 하이라이트라든가 그 다음에 안에 이 틈새로 들어가는 어둠이라든가 뭐 그런 정도로 좀 강하게만 들어가면 충분히 스타일화된 텍스처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색상을 한번 넣어볼게요. 뭘 넣으면 좋겠냐 가지고 텍스처에 노이즈 텍스처를 써봅시다. 노이즈 텍스처를 쓰고 여러분 에딧에 애드온에 보면은 노드 랭글러라고 요거를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면 노드 작업할 때 편리한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 요거를 꼭 켜주시고요. 노이즈 텍스처를 해서 컨트롤 T를 노드 랭글러 애드온이 깔려 있다면 이런 식으로 매핑이랑 텍스처 코디네이터가 알아서 들어가시면 돼가지고 텍스처 코디네이터 그 다음 매핑을 통해서 뭐 텍스처의 형태, 뭐 로테이션, 위치, 뭐 스케일을 이런 거 조절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뭘 하든지 세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여기다가 이제 조절할 부분을 쉽게 이래서 컬러 램프, 항상 컬러 램프를 통해서 어떤 색상이나 어떤 강도 이런 것들 조절하기에 좋은 노드예요. 아주 제가 잘 애용하는 노드입니다. 그 팩터를 여기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베이스 컬러 연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메테리얼 아웃풋 서페이스로 갈 수 있도록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마지막 노드를 넣어요. 그러면은 해당되는 마지막 노드의 결과값을 바로 다이렉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제외된 그런 노드 값을 바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가지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색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죠? 색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고, 색상이 흰색, 검은색 되는데 요거를 일단은 뭐 색상을 한번 넣어 볼게요. 기본적으로 바탕 가장 밝은 색에는 뭐 약간 주황빛, 어두운 부분에는 요거보다는 저 색깔이 좀 더 있게, 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짙은 뭐 갈색, 조금 어두운, 자, 그러면은 색상이 되고, 좀 밝은 부분은 약간 좀 더 밝은 게 아니라 좀 더 채도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러면 좀 짙은 나무 색깔이 됐죠? 바로 이제 원목 나무 색깔처럼 괜찮은 나무 색상이 이제 들어와졌어요. 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패턴 같은 것들을 조금 나무 결처럼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 보면 노이즈 텍스처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 되죠. 너무 이렇게 스케일을 올리면 너무 디테일하죠. 그죠? 한 이 정도 좀 낮춰갖고 큼직큼직하게 들어가게. 스타일화된 모델링은 모든 게 크고 잘 보이게 과대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타일화된 것은 영어로 치면 디즈니 만화 같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디테일만 살짝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러프리스 기본 배경 색깔로 드리기에는 괜찮은 그런 것 같죠. 그 다음에 좀 나무 결이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텍스처상에서. 그래서 이거를 스케일을 X축 스케일을 한번 이렇게 쭉 줄여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좀 늘어나죠, 그죠? 늘어나고 옆에 이런 거는 여기는 좀 약간 적층처럼 쌓이게, 그죠? 옆에도 줄이 생길 거잖아요. 옆에 줄이 쭉쭉쭉 가는 느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조금만 이렇게 이런 흐름처럼 좀 보이려면 여기 저기 노이즈 텍스처 보면 디스토션 돼 있는데 요거를 살짝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어때요?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일그러지죠. 그래서 약간 나무 결과 같은 느낌이 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지고 이 정도 1.2. 자, 여러분 벌써부터 나무 원목의 그런 패턴 같은 게 좀 보이는 것 같죠.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된 것 같아요. 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랑 뭘 섞냐면 여기에 지금 안에 그 나무의 그 틈새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요런데 들어갈 어두운 영역을 좀 더 집어넣어 볼게요. 그렇고 시프트에서 믹스 컬러 믹스로 하나 이렇게 두고요. 앰비언트 오클루전 시프트 A를 해서 인풋에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가져옵니다. 그래갖고 여기다가는 또 컬러 램프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중간 값에는 맵 레인지라는 컬러 램프와 유사한 건데, 컬러 램프는 색상 요거를 조절한 건데 컬러 램프는 수치로 조절한 거거든요. 그리고 맵 레인지라는 게 있어서 처음에 받은 값을 밸류 값을 그 다음에 민, 프롬, 맥스 를 통해서 처음에 값을 뭐 증폭한다든가 아니면 절반으로 줄인다든가 하는데 그건 수치로 되는 거지만, 그것도 색상으로 치면은 뭐 컬러 램프를 유사한데 좀 더 강하게 넣거나 세밀하게 조절할 때 맵 레인지를 써요. 가지고 두 개를 이제 쓰는 게 저는 자주 쓰는데 이걸 이제 알아두시면 좋아요.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거를 이제 밸류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리설트를 지금 넣고 마지막 컬러 램프 부분을 컨트롤 시프트를 넣을게요. 지금 이제 앰비언트 부분이 이제 들어갔는데,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이런 것들 조절해 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최소값이나 이런 것들, 이제 어두운 영역 이런 것들이 많이 강해지죠, 그죠? 이런 것들을 민, 맥스 이런 거 조절해 갖고 프롬 민에서 자, 이런 거를 싹 조절하면은 근데 앰비언트 오클루전 들어가는 영역이 매우 강해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로우 폴리곤의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폴리곤의 그런 좀 삼각형 이런 게 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들어가지고 컬러 램프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조금 아까 그 어두운 갈색의 부분으로 이렇게 살짝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색깔을 섞어 볼게요. 그래가지고 이 어두운 영역이 이 어두운 영역이 이 틈새, 아까 기본 바탕의 틈새로 이제 들어가는 거 가지고 컬러를 연결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이제 틈새로 들어간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 들어갔죠. 틈새 결 부분이 너무 어두운 것 같죠. 아주 요거를 살짝 이제 줄인다든가 밝기를 조금 올려갖고 살짝 어두워지게. 그러면 이제 그럭저럭 이제 아주 어둡지도 않고 색상도 좀 이렇게 좀 반영이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두워지는. 그렇고 밑에 거 기본적인 거 요거 했을 때랑 다르게 자 이렇게 음영이 쑥 들어가지죠, 그죠? 음영이 싹 들어가지죠. 그렇고 그 훌륭한 기본 베이스의 색상이 되었습니다. 가지고 기본 베이스 색상이 됐고, 자 요거만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색깔을 더 계속 이제 믹스 컬러로 섞어갖고 좀 더 다채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 바탕 베이스가 색상이 됐지만 하나만 더 섞어볼게요. 그래갖고 컬러 믹스를 갖고 와갖고 또 다시 램프 램프를 갖고 오되, 그 다음에 뭘 또 넣냐면은 또 다시 노이즈 텍처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얘도 컨트롤 T 해갖고 자 그리고 얘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다르게 이제 좀 거친 느낌의 조금 큰 느낌의 거친 느낌의 조금 큰 디테일만 좀 넣도록 할게요. 그래갖고 디테일을 좀 올리고요. 요걸 좀 당겨갖고 밝은 부분 밝게. 자, 요거는 오히려 이제 스케일을 X축 스케일을 넓혀갖고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좀 크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덩어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러프니스도 이렇게 좀 크게 넣어서 이렇게 해주고. 그럼 전체적인 이런 뭐라 해야 되나 얼룩 같은 게 들어간 느낌이겠죠, 그죠? 그리고 스케일을 이렇게 줄이고. X축에 요거를 해갖고 얘도 좀 갈색 느낌의 요거를 살짝 자 그래갖고 얘도 이제 컬러 믹스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얘에서 얘랑 좀 섞으면은 또 이렇게 또 들어가지겠죠. 그래갖고 다시 얘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너무 어둡죠? 그죠? 어두우니까 요거를 살짝 일로 좀 빼고요. 그리고 좀 볼락말락하게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줄게요. 여기다 뭐 초록색을 넣어도 되고요. 초록색 계열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초록색 계열이 좀 더 좋은 느낌이 나요. 약간 나무에 이끼가 끼기 직전에 어떤 그런 느낌이랄까. 초록색도 나쁘지 않고 노란색 계열이나 뭐 조금 비교를 해보는 거.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있으니까 좀 더 좀 눌러진 느낌이 나죠. 좀 차분하게 해가지고 색을 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좀 섞어갖고 그렇게 이제 바탕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벌써부터 이제 나무 느낌이 많이 나죠. 그죠? 물론 시사 텍스처를 쓰면 또 다른 식으로 될 수 있겠지만은 스타일화된 느낌의 이제 이러한 거고, 너무 많은 디테일이나 이런 거 넣을 필요 없고 필요한 만큼만 넣으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다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갈 부분은 이런 모서리 부분에 있잖아요. 좀 밝은 부분을 좀 강화해줘. 하이라이트 부분에 어떤 이런 모서리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넣도록 해줘. 다른 용어는 커브처 같은 거를 이제 이용한다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드는 이제 요 노드를 보시고 좀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곽 모서리 부분에 이제 일종의 주름 잡은 부분에 이제 하얀 좀 밝은 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자 필요한 게 일단은 지오메트리라고 인풋에 지오메트리 여기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면 베벨이 필요합니다. 베벨이 요 두 개가 이제 돼 있고 요거를 합쳐줄. 그 다음에 지금 보라색이죠. 그리고 흰색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수치 값을 이니까 요거는 이제 벡터거든요. 벡터 값을 합쳐줄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는 매스라고 쳐봐요. 그럼 매스면 그냥 매스가 있고 벡터 매스가 있어요. 그럼 그냥 매스는 회색 값을 받는 거고 벡터 매스는 이제 보라색을 받거든요. 자 여기서 애들어야 되는 거를 닷 프로덕트라는 걸 찾습니다. 닷 프로덕트라는 걸 찾아갖고 요걸 위아래로 합쳐줘요. 자 이렇게 합쳐주고요. 합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 컬러 램프는 항상 마지막에 연결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요 앞쪽 부분에 요걸 또 제어할 게 필요하거든요. 자, 컬러 램프 부분을 선택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요. 여기 앞에 이제 뭘 다냐고 하면은 아까 맵 레인지 수치를 또 조절하는 리설트 값으로 해놓고 이걸 레디어스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가져오면 지오메트리 값을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맨 앞쪽에 있는 지오메트리는 포인트레스라는 거를 밸류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되는 지오메트리에는 노멀을 벡터로 가져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벌써 형태가
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이시겠죠? 자,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오메트리, 램레인지, 베벨과 지오메트리, 노말로 들어간 거, 그래서 닷 프로덕트가 이걸 합쳐주고, 마지막은 컬러 램프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를 통해서 포인트레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요거를 통해서 객체의 모서리 부분을 찾아내는 거야. 모서리 부분을 찾아내는 건데, 요거를 이제 뭐 한번 늘려보고, 프롬 맥스나 늘려보고, 뭐, 투민 이런 것들 조절해 보는 거예요. 그 투맥스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갖고 이렇게 찾아내는 건데, 그 다음에 저 앞부분에 있는 저 컬러 램프를 이렇게 당겨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안쪽에 있는 틈새 부분이 좀 더 강하게 검은색이 되어 있죠. 요거를 조금 뒤집어 볼게요. 자, 이렇게 뒤집어 갖고 어두운 부분을 오른쪽으로 당기고 밝은 부분을 왼쪽으로 두게 하니까, 자, 이러면은 모서리 부분에 가까운 부분이 좀 밝아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밝아지는 부분이 있어 갖고 요걸 이제 찾아갖고 조절을 더 해보도록 할 수가 있어요. 7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모서리의 부분이 표시가 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갖고 투민 이런 것들도 자, 조절을 조금씩 해갖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맥스 이런 수치 조절해갖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있으면 좋겠지만은 최소한 좀 선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자, 0.6 이렇게 하니까 요 선 부분이 거의 다 나오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컬러 램프에서 또 조절하면은 또 강도나 이런 것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좀 너무 세세한 건 없게 한다면 이런 민 맥스 이런 걸 좀 조절해갖고, 너무 높이면은 전부 다 이렇게 하얘지죠. 그죠? 그래갖고 0.1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죠? 자, 그래갖고 자, 그러면 흰 부분에 색을 넣으면은 모서리 부분이 이제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컬러 램프 부분에 이제 모서리에 색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조금 밝은 색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렇고 주황빛 이렇게 좀 밝은 색에서 요걸 또 이제 얘랑 컬러 믹스를 얘랑 섞어갖고, 그죠? 컬러 믹스를 섞어갖고 밝게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밑에 컬러, 자, 위에 컬러,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add를 합시다. add로 해갖고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Shift 컨트롤 클릭하면은, 자, 지금 모서리 부분이 밝은 색으로 나왔죠. 그죠? 모서리 부분 밝은 색 나왔는데 좀 너무 주황색인 것 같죠, 그죠? 너무 주황색인 것 같긴 한데, 요거를 색깔을 조금 채도가 낮은 걸로 좀 바꿔볼게요. 조금 노란 계열의 채도가 좀 적은 걸로, 자, 이렇게 어둡게 하면은 조금 어두워지죠. 그럼 색상을 조금만 줄여서, 자, 이러면은 이제 밝은 부분이 들어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좀 강하게 더 넣으셔도 되고, 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좀 강하게, 자, 채도를 좀 낮게, 약간 살짝 채도가 있을 만큼. 전체적인 그 색톤이 좀 맞도록 그렇게 줘요. 어두운 톤도 약간 요 중간에 있는 베이스 컬러에 좀 맞게, 완전 검은색이 아니라 약간 갈색, 그 어두운 갈색이고, 밝은 색도 그냥 흰색이 아니라 요 갈색 톤에 좀 밝은 그런 노란빛 계열의 중간 톤 정도로 해갖고, 자, 이게 없을 때랑 있을 때 차이가 좀 크죠. 그 나무결 같은 게 아주 크게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때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세심한 부분에 결 부분이 들어가졌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얘를 색상으로 한번 꼽아 볼게요. 색상으로 꼽고, 프린시플드 BSDF, 자,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자,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좀 그럴싸한 나무 패널이 생성이 되었어요. 그죠? 나무 패널이 생성이 되었고, 아무런 이제 반사나 그런 거 없이 색상으로 되었고, 자, 그렇고 약간 뭐 여기 노말맵도 필요 없죠. 노말맵도 필요 없고, 그 자체가 이미 뭐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 약간만 러프니스만 가져와 볼게요. 여기서 어떤 걸 가져오냐면, 지금 원래 있던 여기 지금 거친 그 디테일 넣었던 요 밑부분 있죠. 요거를 가지고 좀 이거 컬러 램프를 또 갖고 와갖고, 자, 얘를 러프니스로 집어넣을게요. 러프니스 집어넣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살짝만 밝기를 올릴게요. 그러면은 러프니스가 아예 없는 것보다 끊고, 아예 너무 높인 것보다 있는 게 조금은 좀 더 어느 정도는 괜찮죠, 그죠? 그렇고 요거를 이렇게 조금만 올릴게요.
약간 그러면 약간 좀 맨들맨들한 그런 어떤 거 오칠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 좀 그런 느낌도 나오고요. 좀 고급진 나무처럼 이제 보이죠,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도 또 선택해서 조절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꽤나 그럴싸한, 그죠? 그럴싸한 나무 원목이 나왔어요. 그렇고 지금은 이제 노드로 이제 표현된 거니까 만약에 이거를 텍처로 이제 갖고 싶다. 나는 이걸 이제 베이킹에서 텍스처로 가고 싶다 하면 이제 UV를 펴서 자체적으로 자기 자신으로 컬러 색상을 이제 베이크하면 될 수 있습니다. 자, 베이킹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 옵션으로 이제 뭐 그냥 이대로 써도 되지만은 텍처로 난 이제 갖고 뭐 게임 엔진 같은데 집어넣으면 텍처로 이제 바꿔야겠죠. 환전을 해야겠죠. 텍처 과정에 UV를 펴야 되니까 이제 UV를 펴갖고 그러니까 뭐 자동으로 펴도 되지만은 전 직접 피도록 할게요. 직접 이렇게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물론 울퉁불퉁하니까 조금 UV를 좀 피기가 좀 그렇죠. 깔끔하게 좀 하기가 그렇지만은 그래서 지금 샤프가 잡혀 있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메시 에딧 모드 오버레이 여기 점되어 있는 거에서 샤프를 닫아둘게요. 여기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UV를 어떻게 피냐면은 요 가장자리 내 부분 피고 밑바닥 부분만 요 따라서 이렇게 피면은 육면체 그 피듯이 이렇게 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도록 할게요. 선들을 선택해갖고 UV를 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UV를 이제 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번거롭긴 하지만은 뭐 어느 정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폈어요. 그렇고 자동으로 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삼각형이 많고 하면은 막 조각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한 덩어리로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UV를 이렇게 직접 펴주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핀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다 이제 베이크를 하면 되겠죠. 가지고 UV를 이제 여기 폈으니까 여기 텍처를 하나 만들어요. 그렇고 지금 이렇게 컬러랑 러프니스가 연결되어 있죠. 그렇고 텍처를 이미지 텍처를 가져오면 돼가지고 1024에서 모든 디퓨즈 자, 이 이미지를 갖고 오고요. 모든 디퓨즈 지금 검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고 지금 여기로 이제 각 그 쉐이더가 갖고 있는 지금 들어와 있는 컬러들과 러프니스 값이 있죠. 자, 요거를 자기가 만든 텍처로 이제 전송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베이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고 지금 솔리드 모드에서 요거를 텍처로 바꿔둘게요. 검죠, 그죠? 검은색이잖아요, 그죠? 스튜디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플랫으로. 지금 밑에 쭉 베이크 보시면은 이런 컴바인도 돼 있고 컴바인은 뭐 조명이나 이런 다른 것들 영향을 받는 것들 다 합친 건데 저희는 디퓨즈 지금 디퓨저가 되는데 원래는 베이스 컬러 이 부분이거든. 베이스 컬러 들어오는 이 부분을 이제 베이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다 끄고 컬러 순수한 색상만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고 베이크를 해볼게요. 자, 잠깐 이제 베이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색상이 텍처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픽셀 깨지는 게 보이지만 이건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색상이 그런 걸 봤죠. 그렇고 이거를 팩 리소스로 해볼게요. 팩 리소스 컨트롤. 여러분 팩 리소스를 하게 되면 블렌더 파일 안에 이제 모든 게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텍처가 이렇게 베이크 됐는데 이거를 외부에 저장할 필요 없이 그 팩 익스터널 데이터 팩 리소스라는 다음에 그냥 저장하면 모든 데이터가 그냥 블렌더 안에 저장돼요. 이제 그런 팁입니다. 저장해주고 지금 이제 디퓨저 하나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게요. Shift L에서 이미지를 해서 여기 모든 러프니스를 하나 만들고요. 가지고 여기는 논 컬러로 해주고 얘도 똑같이 베이크를 하는데 얘는 어디서 봤냐?
러프니스로 들어오는 요거 있죠. 러프니스 값. 요걸 받는 값을 이제 베이크라는 거, 그 베이크 타입에 그 여기 러프니스 딱 있죠. 가지고 얘도 그 베이크를 쭉 눌러주면 자 빠르게 사이클로 해야 됩니다. 사이클로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러프니스 값이 들어와 있죠. 얘도 저장을 해주고 자 이렇게 저장을 해줘갖고 이제 두 텍스처가 들어왔으니까 요 복잡한 얘를 이제 안 써도 상관없죠. 없는 거고 요걸 사이클 모드로 돌아가서 자 이걸 다 끊고요. 그리고 디퓨즈랑 디퓨즈 값을 베이스 컬러 그 다음에 러프니스 값을 텍스처 2개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 판자 모양이 텍스처를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노드로 통해서 넣었던 색상이 들어옴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렇고 이제 간단하게 스커프팅을 통해서 텍스처까지 하는 거를 이제 알았고요. 지금까지 스커프팅으로 스타일화된 나무 판자 모델링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래가지고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을 따라할 수 있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만의 스타일화된 스커프팅 하는 거를 해보시고 많은 연습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